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문제를 푸는 일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얻기 위해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연의 이치가 가진 속성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계절 따라 성장하는 모습이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봄에 싹이 나는 것은 아이디어를 이제 막 실행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여름에 잎이 풍성해지는 것을 마케팅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생각했고요.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과일을 맺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생각했고, 겨울에 바싹 마른 것은 내부를 다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미숙 작가님의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에는 이러한 봄 기운, 여름 기운처럼 순환 과정에서의 각 기운마다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운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상황이 왜 바뀌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려면 순환의 리듬을 타고 강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엔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 시간적 순서는 반드시 공간적 질서와 함께합니다. 시간은 공간의 다른 표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공간의 휘어짐이고 공간은 시간의 주름입니다. 시공간의 리듬, 그것이 차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는 차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차서가. 해마다 이 리듬을 밟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쉬지 않고 창조해냅니다. 이 생생불식하는 활동을 일러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이야말로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다양성과 자율성도 이 차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차서를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갈 때 비로소 이분법을 넘어선 다양성이 가능하고 능동적 개입으로서의 자율성이 가능해집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봄의 기운을 타야 합니다. 꼭 봄에 시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봄의 시공간이 지닌 기운의 배치를 터득해야 합니다. 봄은 살리는 기운입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만물이 소생합니다. 이 소생의 출발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여물어야 땅을 뚫고 솟구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내적인 응축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열정이든 분노든 안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응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거칠에는 필요 없습니다. 소박할수록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역동적인 까닭입니다. 이것이 자연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봄의 작용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형식에 집착하면 그건 봄을 건너뛰고 여름으로 가버린 격입니다. 여름은 화려합니다. 안으로 응축했던 열정들이 다 바깥으로 분출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속은 비어버립니다. 속빈 강정. 겉은 눈부시지만 안은 탁합니다. 조직은 비대해지고 명성은 높아지는데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은 더 이상 고양되지 못하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단과 개체 사이의 간극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그 무성함은 끝이 납니다. 중국 최고의 소설 홍루몽에 나오듯이 좋은 것은 끝이 나고 끝이 있어야 좋은 것이므로 무성함이 극에 이룰 때 가을이 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금화교역은 우주의 대혁명입니다. 혁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기존에 이른 성취를 과감하게 버려야 하고 버림으로써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조직이나 사업체가 이 가을의 단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마디가 있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망이든 전통이든 놓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유지보수하면서 미봉을 하려고 듭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기치 않은 갈등과 충돌이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애초에 품었던 뜻과 의지를 포기해버립니다. 남은 것은 사람과 활동에 대한 깊은 환멸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리듬의 어긋남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각 스텝에 맞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형식과 내용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기고 그 간극은 잉여를 낳습니다. 거기에 현대적 자의식과 심리가 중첩되면 그것이 곧 상처 혹은 콤플렉스가 됩니다. 니체가 말한 원한 감정 혹은 양심의 가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결국 기존의 간습과 통념을 강화합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의 범람 속에서 사람들이 온통 심리적 상처로 가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스텝을 밟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곧 팔자가 됩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팔자가 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엇박자의 연속입니다. 스텝이 꼬이면 단지 리듬이 문제가 아니라 강밀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강밀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진동입니다. 얼마나 맑고 청정한가가 그 기준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선 선악 시비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선이건 악이건 옳건 그르건 사회적 표상은 모두 습속과 통념의 산물일 뿐입니다. 습속과 통념은 무겁습니다. 어지간해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팔자를 바꾸려면 이 중력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중력이 가중되면서 순환은 더욱더 불가능해집니다. 소유와 집착으로 기결되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고로 강밀도가 청정해야 자유로운 행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청정하다는 건 잉여가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명분과 실상, 형식과 내용 사이에 간극이 없는 것, 이것이 강밀도를 결정합니다. 발산해야 할 때와 수렴해야 할 때 그 리듬을 조율하는 힘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란 주체와 외부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통찰하면서 그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인생과 우주, 그 사이의 공간이 열리는 것도 그 속에서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리듬을 타고 강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